지난 15일 월요일부터 작년 소득분에 대한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이 본격 시작됐습니다.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이석재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우선 연말 정산 이제 왜 하는 것인지 일정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? 네.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먼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?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음 연도 2월 달에 정산을 하는 과정이죠. 그래서 지금 1월 15일 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었는데요. 여기에서 이미 취합된 자료하고 여기에 누락된 자료를 포함해서 2월 말까지 회사에 제출하면은 회사에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월 급여를 내줄 때 환급액을 같이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. 네, 해마다 바뀌는 세법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좀 달라진 점들 좀 짚어주신다면요. 네, 달라진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요. 주요한 내용만 보면은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인하를 했습니다. 과거에는 1,200만 원까지 6%를 적용을 했는데요. 이를 확대해서 1,400만 원까지 6%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구간인 4,600만 원까지였는데 5천만 원까지 확대해서 14%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 이는 이제 저소득 구간을 확대를 해서 저소득 서민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. 네. 연말 정산 시에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산 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요.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실수들 무엇인지 궁금하고요. 또 과다 공제로 받게 될 불이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부양가족 1인당 인적공제에 관련된 것인데요.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면은 그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, 그다음에 의료비 공제 등 모두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다른 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, 퇴직소득, 양도소득까지 다 합하게 됩니다.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들 이용하실 텐데 여기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요. 연말정산 만약에 시기를 놓쳤거나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연말정산 부분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월세인데요. 네. 이 월세는 집 주인이 사업자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낼 필요도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따라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마련을 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얼마든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2월 달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달에 이 서류를 제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아까 얘기했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이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5월 달에 다시 정산을 해서 더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때 받았던 것들을 다시 수정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에 월급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석재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